네,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문화예술기획 소리길과 전태일재단이 함께 만드는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올해가 4년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는 안전을 투자하라로 정했습니다. 서서히 더 품 사랑 지워지길 바라온 날들은 우릴 떠나지 않아 후회해도 뒤늦은 날 2022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투자하라 첫 회 오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산업안전 현장에서 늘 산재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던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입법노동자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에 1990년 3월에 들어와서 벌써 한 33년째 올해 이 안전보건을 강의를 하고 있는 갈원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건호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만한 게 낭만닥터 시즌 1에서 응급실에서 진짜 못되게 진상 부리던 애가 있어요.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아는데 너희들 따위가 막 이랬던, 지금 끄덕끄덕 하셨네요. 네, 그 사람이 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를 4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재난 영화들의 요소를 짧게 뽑아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재난 영화는 아니었고요. 네. 명량이라는 명량.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거기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폭파씬, 격투씬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 잘 알죠. 영화상에선 그게 단 몇 초에 다 끝나요.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찍기는 한 이틀 가까이 찍었던 것 같아요. 네. 2개의 씬이 나왔는데 첫 번째 씬에서 주방 화재에 대한 대처법이 잘못된 게 있죠, 교수님. 화재 3요소가 가연물, 산소, 그다음 점화원 이제 3가지가 이제 화재 3요소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용접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주방 같은 데서는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물로 끄는 거는 유증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잘못된 화재 대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안전에 관한 뭐 부실, 미비의 그 징조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를 낳을 수 있다. 그걸 그냥 외면하고 넘어갔을 때 그런 내용의 법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대 29대 300. 유명한 하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작업 반장을 한 오래 하면서 한 5만 건의 재해를 분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비율이 사망이나 중상이 한 건이 나면 우리가 경상은 29배, 29배 많고 그 300건의 무상해 사고, 우리가 아차 사고라 그러는 무상해 사고를 300건이나 반복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커다란 사고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중대재해만 예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차 사고, 니어미스를 정확하게 원인을 네. 분석해서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한다면 우리가 경상이나 중상, 사망의 큰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인리 법칙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니 이론까지 우리가 오늘 좀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붕괴하니까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 있었던 큰 붕괴 사고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를 그 비용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소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법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기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시공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원하청 간의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어서 생긴 그런 사고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있어서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관행이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중대재해의 가장 큰 그 비중이 건설재해예요. 네. 우리 사망자의 반이 뭐 작년에 뭐 800여 명 했지만 450명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가장 큰 그 위험 요소고요. 우리가 이제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보와 슬라브 거길 중간에서 잡아주는 이제 동발이라고 서포트하는 네. 것들을 3계층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최상층 39층이었는데 39층의 보 밑에 동발이들을 3계층을 빼다 보니까 하중을 견뎌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구조가 견디질 못하고 무너져서 무려 6명이 실종되는 이런 커다란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네.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결국 그러면 동발이를 누가 뺐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또 모른다고 하니까 이건 또 끝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네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책임자에 대한 이제 징계가 있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하죠. 이게 한 보름 정도 차이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재밌게 찍었던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이병헌 씨가 사투리 그 제주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다면서요?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너무 어렵나 봐요. 제주도 말이. 어려워요. 네, 외국어 같은가 봐요. 네. 근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셨겠지만 저랑 딱 연습하신 건 딱 2시간. 국가대표는 다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진짜 국가대표. 예. 네, 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김건호 배우님이 이름도 바꾸고 최근에 그랬으니까 제주도 말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제가 이름도 바꿨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하니까 열심히 살아보자는 하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보면 자꾸 이렇게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댓글도 실시간 톡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 배우 참 좋은 것 같다,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없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불통이라는 키워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업 환경이나 노동 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는 환경들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좀 확대된 그런 갈등 요소들도 있고 한데 작업 환경의 측면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오고 있고 어떤 것들이 불통 상황이 있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반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사실은 그 소득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들이 충분히 잉태되어 있고 사소한 화인만 던져지면 폭발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시그널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코비드 시국에서 이제 알다시피 이제 뭐 콜센터 같은데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했는데 저도 콜센터 그 부분 때문에 몇 군데 가봤지만 정말 밀집돼 있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뭐 닭장같이 이렇게 아주 좁은 데다 모아서 콜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급식 문제라든가 자체적인 감염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사망재해 줄이기에 노력하지만 정말 대다수 80%는
50인 미만 네, 소규모 네. 사업장이 아주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또 이런 그 협력업체 중에서 하청, 재하청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뭐 사회적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 많이 강구가 지금 되고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도 갈등 상황이 있죠. 예,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이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도권의 쓰레기를 어디로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역에서는 이제 쓰레기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또 연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반대를 하고 있죠. 뭔가 이런 거를 풀려면은 소통 구조들을 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도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갈등 과제로 남을 겁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도 다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참 이거 참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키워드 세 번째, 발화 탈출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제 노출 피해로 중독과 오염이 되는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이 두산전자가 소각로가 2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고장이 돼가지고 고장 나니까 페드럼통에다가 보관을 했던 거죠. 네. 무려 뭐 그냥 그래서 매일 조금씩 2.5톤씩 이렇게 방류를 한 것이고 그때도 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많이 했는데 네. 대응을 또 잘못했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방류업체 그 근원을 찾아서 개선 대책을 했는데 뭐 염소를 갖다가 냄새 난다 그러니까 정수처리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커다란 어떻게 낙동강수계의 대구가 제일 정점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 이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돈 버는데 신경만 쓰고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아마 이 사건으로 해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에 펜을 방류한 이런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제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이 사회운동 차원으로 이제 연결이 됐고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수질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일깨워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정도 시대에 도래했고 우리나라 노동부도 좀 이런 역학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투자 또 이런 기초적인 기초 연구. 감염병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원의 그런 의사나 실험 장비 같은 것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네. 산재 예방 기금들을 좀 더 좀 그런 기초의를 육성한다거나 네. 이런 감염병 부분 또 직업병 예방 네. 이런 것에 대한 투자, 네. 노출 허용 기준 이런 것들 연구, 인체 실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지금 변곡점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전을 투자라는 주제에 잘 맞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인데 변화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가짜 뉴스가 많이 퍼졌었죠, 교수님. 일론 머스크는 뭐 백신 맞는 거를 머리에 칩을 꽂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빌 게이츠의 딸이 아니 아빠의 천재적인 뇌가 나한테 이식이 안 됐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이제 음모론을 유포하면서 자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적인 언론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김건호 배우님은 악역을 어떻게 좀 선호하는 편이세요? 연기하기가 좀 캐릭터 만들기가 어떻습니까?
뭐 선호한다기보다는 많이는 했어요. 착한 역할보다 많이는 했는데 이렇게 누르고 자제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역할 때는 요 자제를 싹 집에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나만 자제하지 생각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악역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상황으로 확인해 본 게 대학들도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대면 사회로 급전환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실습 기자재 이런 것들 다루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실기 훈련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미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생들 같은 경우든가 뭐 이렇게 간호사 등 뭐 실기 훈련, 물리치료사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기 훈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어떤 뭐 교육 훈련의 어떤 방향, 안전 교육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만 하다 보니까 정신교육 이런 걸로만 가다 보니까 아까 실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네. 이런 재난 영화 속에서 꼭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소방관하고 구급대원이거든요. 근데 직업성 암에 대해서 소방관들의 직업성 암도 뭐 희귀암으로 또 혈액암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직업성 암이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역학조사라든가 소방관은 보험을 안 받아줬습니다. 직업군 자체가 네네. 보험을 안 들어주는. 그래서 상해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직업군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그 직업군들도 우리가 좀 그 포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제도들도 만들어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전 출신이시니까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전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전대책을 한전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살아있는 전기 22,900볼트의 전기를 직접 만지는 그런 직접 활선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단을 하게 됐죠.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중대재해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해지다 보니까는 일들을 하는데 모두 다 사실은 힘듭니다. 감독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접 올라가서 작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발주하는 그 공사의 책임자들 다들 모두 힘들어하고 그런 부서를 꺼리게 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들 또 입장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4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마무리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어떤 면으로 안전을 투자해야지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하고 재정 규모에 맞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장에 이런 안전 문화 이런 것들 아까도 제가 제일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내 안전, 언더잡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직장 내 안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 밖에서 잘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정규직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 하는 분들을 배려하고 서로 좀 보듬어 안는 소통의 문화, 그게 안전 문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밖에서 사회에서 한 뭐 직장 내 안전을 90% 한다면 10%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안전이 습관화돼서 이것이 사업장에 들어가서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오늘 같은 콘서트라든가 위기탈출 119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안전 캠프, 안전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이 사회에 좀 널리 중요한 그런 어떤 시간, 중요한 그 소통의 채널로 좀 확대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홍보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90년대 말인가 2000년 초인가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네,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퍼시픽 에너지 앤 가스라고 PNG사의 그 환경오염 문제로 네. 인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으니까 네. 기업들은 이제 탐욕에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현장의 노동자들도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안전하게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모두들 마음을 열고 정말 크게 한번 보고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안전이란 단어를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자본과 그리고 안전이란 단어를 위협하는 그 위험성은 얼마나 또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한 1시간 반 넘어가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난 집에 가서 뭘 해야지? 내 건강부터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과 몸의 네, 건강 네, 양쪽 네, 다 네. 또 그리고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내 바로 옆에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아니면 편리함 때문에 내가 귀찮아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그걸 욕심내서 하지 말고 좀 번거롭더라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옆에 사람의 건강을 챙겨주고 여기서부터 마음을 넓혀 나가야 사회가 조금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초등학교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확실한 전환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패널 분들 모시고 즐겁게 얘기 나눠봤고 또 심각한 얘기지만 또 즐겁기도 한 그런 소재로 한번 엮어봤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갔길 바라고 평소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좀 집중된 모습으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관객 여러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2022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을 한 안전을 투자하라 시리즈 첫 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재 사망 0이 되는 날까지 안전에 투자하라. 네, 2회차 공연은 7월 7일 안전보건 강조 주간의 킨텍스 제2전시장 404호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또 나중에 유튜브에 자료 화면을 올릴 때 알려드릴게요.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